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돌아온 온체인 시리즈 벌써 5화째를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XRP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XRP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갑 중 하나인 기린 월렛 사용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지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수탁형 지갑,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수탁형 지갑에서도 핫월렛, 그다음에 비수탁형 지갑에서도 콜드월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탁형 지갑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거래소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소마다 이제 다 자금별로 지갑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지갑을 누구든지 거래소에 가입만 하면은 이제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수탁형 지갑은 거래소와 달리 개인 키를 자신이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나오는 어떤 해킹 이슈, 출금 정지 이슈, 이런 것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수탁형 지갑은 이제 크게 핫월렛이랑 콜드월렛으로 나눠지는데, 핫월렛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PC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콜드월렛은 말 그대로 장기 보관을 위한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기를 사셔가지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보관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콜드 월렛을 추천을 드리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파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도 쓰고 싶고 좀 여러 가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핫 월렛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많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거래소 지갑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XRP 생태계 대표 지갑들 핫 월렛과 콜드 월렛 대표 주자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린 월렛, 그다음에 자만 월렛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을 할 수가 있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든지 쉽게 다운을 받아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다음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시는 디센트 월렛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레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핫 월렛은 기린 월렛을 쓰고 있고, 그 콜드 월렛은 이제 레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보관용, 장기 보관용 구분을 지어서 보관을 하는 편인데,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쓰기 위한 것은 이제 기린 월렛을 쓰고,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해킹이나 이런 것들부터 좀 자유롭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할 때는 레저를 쓰는 편입니다. 기린 월렛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리플랩스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갑인데요. 이 XRP 예치 상품 같은 그런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지갑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XRP를 이용해서 RLUSD라든지 생태계 다양한 토큰들과 또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거래소에만 XRP를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기린 월렛 같은 이 핫 월렛으로 혹은 콜드 월렛으로 이제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트래블 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 혹은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이제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 혹은 지갑과 자산 이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트래블 룰과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곳들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트래블 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산을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를 한 다음에 트래블 룰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로 먼저 옮기고, 그 뒤에 이제 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거래소에서 바로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도 코인원과는 이제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되어 있는 지갑이거든요. 그래서 코인원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기린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래소에서 XRP를 이제 구매를 했을 때 해외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지갑까지 옮기는 그 과정을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네, 먼저 제가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1등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를 예시로 들 건데, 이 바이낸스 외에도 바이빗이라든지 빗겟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거래소가 있습니다. 워낙에 바이낸스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바이낸스를 들 것 같고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가셔서 바이낸스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해서 이제 어플을 여시면은 이 세 번째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정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아이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인증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는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가지고 바이낸스에 연락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되찾는 과정이 있는데 되게 번거롭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비밀번호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곳에 이제 적어두셔서 언제든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 그림처럼 Welcome Aboard라는 이런 문구가 뜨게 되고 그 다음으로 KYC를 하게 됩니다. KYC는 뭐냐면은 Know Your Customers라는 이제 본인 인증 시스템이고요. 이 바이낸스도 다 합법적인 거래소다 보니까 다 본인 인증, 이 계좌가 내 계좌임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아이디로 KYC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YC를 진행하실 때는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했는데 사진을 찍으셔서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촬영되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디 카드에는 주민증은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앞면도 촬영하시고 뒷면도 촬영하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얼굴 인증을 하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얼굴 인증 때는 그냥 지시에 따라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TP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거래를 해보셨다면은 OTP 기기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OD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 OTP도 많이 쓰시거든요. 어떤 OTP 어플리케이션이든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서 좀 대중적인 거를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OD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OD를 이제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고 그때 이제 화면에 진입을 하셔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가 번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2번이죠. 82번이랑 전화번호를 적으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인증 문자가 오게 되고 그 문자를 입력을 하면은 OD에 가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가서 OTP 어플리케이션 OD랑 바이낸스 계정을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들어가셔서 홈 화면의 좌측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시큐리티 버튼이 나오고요. 그걸 누르시면은 Authenticator 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고 하단 Enable 버튼을 누르시면은 좌측 그림과 같이 16자리 키를 복사하는 게 뜨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다시 이제 OD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Enter Code Manual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16자리 키를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이제 6자리 OTP 번호가 뜨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60초마다 바뀌는 번호인데요. 바뀌는 번호를 또 복사를 하셔서 바이낸스로 돌아가신 다음에 OTP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OTP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정을 찾을 때라든지 아니면 출금할 때 은행 OTP랑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계정 보안을 위해서는 OTP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비단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소를 쓰실 때도 특히 해외 거래소를 쓰실 때도 이 OTP를 설정하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설정을 하셔야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때 해킹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XRP를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 계정 설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XRP를 보내볼 건데요. 먼저 바이낸스 홈 화면에 우측 하단 에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Add Funds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게 사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좀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Add Funds를 누르고 이제 저희는 XRP를 입금을 할 거기 때문에 XRP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XRP가 뜨게 되고요. 이 네트워크를 고를 때는 XRP 레저 메인넷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처럼 XRP를 입금하기 위한 지갑 주소, 그다음에 XRP 태그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주소랑 태그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XRP를 어떤 거래소로 보낼 때는 주소랑 태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점 이제 명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주소랑 태그를 각각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업비트로 가셔서 업비트에 이제 입출금에 XRP를 검색을 하시고 XRP를 누르시면은 이제 출금 버튼이 있는데요. 출금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출금 네트워크가 XRP 레저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금 수량, 내가 몇 개의 XRP를 바이낸스로 보낼 건지 이걸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출금 네트워크 확인이라는 그런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비로소 XRP 바이낸스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맨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XRP 주소와 태그 두 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각각 주소랑 태그를 복사를 하셔서 이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받는 사람 주소에는 바이낸스 XRP 주소를 넣으시고, 데스티네이션 태그에는 이 XRP 태그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출금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채널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로 이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이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XRP를 보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기린 월렛으로 XRP를 보내야 되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린 월렛으로 들어가시면은 홈 화면에 리시브 버튼이 있습니다. 리시브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XRP 레저 네트워크, 메인넷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시고, 마지막 그림처럼 주소가 이제 뜨는데요. 거래소에는 제가 주소 말고도 태그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XRP 레저 지갑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따로 없습니다. 태그는 거래소에서 지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구분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린 월렛과 같은 혹은 다른 뭐 자만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드 월렛 지갑들에서는 태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소만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고, 나와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바이낸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측 하단 에셋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이제 출금을 하는 거니까 add funds가 아닌 send 버튼을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금 방법 중에 우리는 온체인으로 출금을 할 거기 때문에 온체인 withdraw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RP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XRP를 보내는 항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주소에는 아까 우리가 기린 월렛에서 복사했던 이 주소를 그대로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갑에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이 칸은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몇 개의 XRP를 보낼 거냐, 이 수량을 입력하는 칸이 있고요.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withdraw 버튼을 누르시면은 최종적으로 출금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아마 이제 기린 지갑까지 XRP가 무사히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린 월렛에 들어가시면은 XRP가 몇 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홈 화면에는 내가 들고 있는 XRP가 달러로 이제 얼마 정도의 가치를 들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홈 화면에서 이 XRP 레저 버튼을 누르시면은 트랜잭션 탭에 들어갔을 때 몇 개의 XRP가 들어왔는지 이런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맨 오른쪽 그림처럼 XRP 스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트랜잭션들은 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보관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캔에 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바이낸스 지갑에서 나왔다 표기를 찾을 수가 있고요. 수량도 나와 있고, 지갑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수료가 얼마나 들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살펴봤는데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쉬워질 거니까요. 소량으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드 월렛이나 콜드 월렛을 사용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이 지갑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개인 키를 자기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이 있습니다. 복구 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밀번호랑 시드 구문을 무조건 노트 같은 곳에다가 적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이제 귀찮아가지고 핸드폰에서 스크린샷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메모장에 쓰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핸드폰 앨범이 탈취되거나 아니면 해커로부터 탈취가 됐을 때 개인 키 혹은 시드 구문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드 구문을 적는 그런 종이가 있어요. 그런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지갑에다가 넣을 때는 지갑 용도 기기를 이제 따로 써도 괜찮거든요. 기기별로 이거는 어떤 용도별로 다 따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확인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XRP 지갑을 이제 사용하실 때 외부에서 어떤 해커 혹은 나쁜 마음 먹고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준 파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운받지 않고, 혹은 문자로 온 링크 이런 것들도 최대한 클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핸드폰이나 PC가 탈취가 안 당하기 때문에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드 구문이나 비밀번호는 그 누구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자산을 내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노출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이 내 자산에, 내 지갑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누구에게도 시드 구문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주소로 코인을 전송할 때, XRP를 전송할 때는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잘 왔다 했을 때 그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방향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자산은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용도별로 이제 거래소, 핫월렛, 콜드월렛 다 각기 XRP가 들어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이제 트레이딩할 XRP, 그다음에 핫월렛은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XRP, 그다음에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콜드월렛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분산해서 보관해야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최대한 다른 곳에 이제 여러 군데다가 XRP를 분산 보관을 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영상을 돌려보시고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체인 시리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